안녕하세요. 억울한 사람이 없는 정의로운 세상을 위한 허명한TV의 허명한입니다. 국회에서 절대 다수 의석을 확보한 더불어민주당의 괴력이 가감없이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난달 하순에 더불어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열고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일명 5.18 역사 왜곡처벌법이라 하죠. 이 법과 또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이 법은 5.18 진상규명 특별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두 법을 당론으로 개정하겠다고 결정을 하고 금년 내에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결정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이 뭐냐면은 5.18 사태를 비방, 왜곡, 날조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는 7년 이하 징역이나 7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하는 이 처벌 조항입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5.18 민주화운동을 부정하거나 왜곡, 폄훼하는 행위들에 대해서 처벌할 수 있는 법안 처리에 협조해 줄 것으로 믿는다 라고 야당의 협조를 주문했습니다. 기실 국민의힘이 동의를 하든 안 하든 별 신경도 쓰지 않을 것 같습니다. 서로 국민의힘이 반대하더라도 법 만드는 것에는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이죠. 사정이 그러함에도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 입장은 두 가지로 나뉜다고 합니다. 하나는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8월 광주 5.18 민주묘지를 찾아 무릎을 꿇고 부디 이렇게 용서를 구한다. 부끄럽고 또 부끄럽다. 죄송하고 또 죄송하다. 라고 사과를 하였기에 국민의힘 협조가 가능할 것이라고 보는 입장이 있다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입장은 호남의 마음을 넣는 것과 처벌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별개가 아니냐. 그리고 5.18은 학자들 사이에도 이견이 나뉘는 사안인데 말만 해도 처벌하는 위헌적인 법안에 협조를 할 이유가 있느냐 하는 이런 입장으로 나뉜답니다. 제가 보기에는 또 다른 갈등거리를 집권 여당이 던진 셈이라고 봅니다. 도대체 더불어민주당의 눈은 언제나 과거에 꽂혀 있는 것 같아요. 현 집권 여당에게 과거는 권력이요 돈이라고 그렇게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권력과 돈이라는 마력을 집권 여당은 쉽게 버리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 그 권력과 돈의 맛에 빠지는 대가로 국민들 사이에 갈등거리를 던지는 그 비용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정치가 국민을 대립, 분열, 갈등시키는 것이라고 집권 여당 그 어느 누구도 그렇게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청산유수죠. 하지만 하는 짓은 대립과 분열과 갈등을 촉발하는 일이라고 하겠지요. 당장 왜 유독 5.18만 왜곡 폄훼하면 처벌하는가라는 반론이 나올 겁니다. 형평성이죠. 6.25를 북침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왜 그냥 두냐? 뭐라고 해야 됩니까? 1950년 낙동강까지 국군이 밀려서 미군이 개입을 하고 유엔군이 참전하고 영천 전투에서 우리 국군이 승리함으로써 결국 반격이 가능했고 그래서 오늘날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었다라고 보는 것이 우리 국민들의 입장이죠. 그런데도 6.25는 북침이고 미국의 개입으로 수백만 동족이 더 죽었고 또 남북이 통일될 기회를 놓치고 분단이 고착화되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메가드 동상을 파괴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왜 그냥 두느냐? 대답하기 어려운 거 아닙니까? 세월호를 미군 핵 잠수함이 들이받아서 고의로 침몰시켰다라는 주장이 횡행했었죠. 배를 막상 인양해서 드러내니까 그 소리가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런 소리 주장하는 사람들은 왜 그냥 두는 거죠? 앞으로 제주 4.3 사건도 그럼 해야 됩니까? 여순 사건도 그렇게 해야 됩니까? 과거로 도대체 어디까지 갈 것인지 형평성의 원칙이라는 점을 생각하게 합니다. 둘째, 법은 정의의 원칙에 맞아야 합니다. 다수결로 일방적으로 방망이 친다고 그게 법이다 라고 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정의의 제1원칙이 뭐냐? 언론과 양심의 자유를 포함하는 정치적 자유입니다. 정치적 자유를 확보하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나서야 기회의 균등 원칙, 그리고 차등의 원칙, 이런 것들이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언론의 자유는 정치적 자유, 정의의 제1기본 원칙입니다. 고의적이고 악의적으로 비난하는 사람들 정말 보기 싫죠. 그 동의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입을 처벌로 막는데도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진실은 항상 이긴다는 그런 생각만 확고하다면 뭐가 두렵습니까? 5.18을 왜곡 폄훼하는 사람을 대화와 토론으로 진실에 노출시키면은 어느 누가 끝까지 억지를 부릴 수 있겠습니까? 곰팡이를 햇볕과 바람이 잘 부는 곳에 둠으로써 없어지게 해야지 덮어두고 감춘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죠. 그리고 셋째, 시기적으로도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서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구성되었죠. 그리고 2021년도 예산을 신청하기 위해서 송선태 위원장이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하기도 했습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군의 시민들에 대한 최초 발포와 집단 발포 책임자, 그리고 계엄군의 헬기 사격에 대한 경위, 또 북한군 개입 여부 및 북한군 침투 조작 사건 등 치열하게 이견을 드러내고 있는 부분에 대한 조사가 본격적으로 개시될 것입니다. 이거 법에 규정된 상황입니다. 5.18 광주에 북한군 600명이 잠입해서 시민군 행사를 했다거나 1광순이, 2광순이 하는 주장들 저도 명명백백하게 밝혀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법에 이런 것을 진상규명 대상으로 규정해 놓고도 그런 이야기를 하면 비방이라고 처벌하겠다면은 이건 특별법관의 모순이 되겠죠. 이다, 아니다 라고 주장하는 양측이 미련 없이 자신의 주장을 펼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억지 주장, 폄훼라는 곰팡이는 진실의 햇볕으로 없애버리는 것이 맞는 것이지, 그런 주장을 왜곡, 폄훼라고 처벌하고 감옥소에 보내면서 일방적인 주장만 횡행하고 그것만 받아준다면은 비싼 세금 들여서 그런 진상규명조사위원회 활동을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이견과 반대가 있거나 말거나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이겠다는, 진실을 규정해버리겠다는 그런 생각 아니겠습니까? 오만의 극치지요. 그것은 독재가 달리 독재라 하고 하나의 의견도 허락하지 않는 전체주의라는 것이 달리 전체주의라고 하겠습니까? 진실은 윽박 지른다고 진실이 되지 않습니다. 다수의 횡포에 다름 아니죠. 수도 없이 이야기하지만 히틀러가 유대인을 수백만 명 학살한 것도 법에 의해서 자행했습니다. 아돌프 아이히만은
명령에 따랐을 뿐이고 자신은 유대인 한 명도 살해한 적이 없고 단지 유대인을 아우슈비츠로 이동시켰을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지요. 그렇다고 그의 죄를 우리 인류가 용서를 해 주었습니까? 1980년 5.18이 벌어졌을 때 태어난 사람은 지금 40세입니다. 적어도 그 당시 고등학교를 다닐 정도 돼야 광주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어렴풋이라도 알 것인데 그런 사람들 나이가 지금 58세 전후입니다. 대한민국의 젊은 층 대부분은 5.18이 무엇인지 이성계 위화도 회군이 무엇인지 그냥 역사 이야기에 불과하지요. 그들이 팍팍한 오늘을 살아가고 내일의 꿈을 실현시키는데 과연 5.18에 대한 재갈 물리기가 어떤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냥 비난을 하든 무슨 짓을 하든 5.18 진실의 광장에 나오게 하십시오. 그리고 집단 지성의 힘으로 진실이 아닌 주장은 자연 도태 소멸되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권력으로 윽박지르는 하지 하책은 제발 재심 심사숙고해 주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